오늘 2급 아로마 테라피의 보충 내용은 식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에센셜 오일과 굉장히 연관이 깊잖아요. 천연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에서 어떻게 추출을 하는지 또는 식물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식물 생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물 생리학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식물의 성장이랑 대사 및 번식 과정 같은 식물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센셜 오일 생합성과 생물학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체도 보면은 생리학, 뭐 면역학, 뭐 이런 식으로 신경학 이렇게 그 학문적인 걸로 하는 것처럼 이 식물도 생리학, 뭐 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대사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걸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대사라는 거는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일컬어져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식물들도 대사를 하겠죠. 에너지를 이제 있어야지만 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1차 대사산물과 2차 대사산물로 나누어집니다. 1차 대사산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식물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존하고 성장, 생장. 생존하고 그다음에 크는데, 성장하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1차 대사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물에서는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식물들은.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잎에서 많이 되어 있고 그 잎 색깔이 엽록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엽록소로 인해서 이제 대사가 형성이 되겠죠. 이래서 광합성을 주로 하고 나면요. 이 식물도 똑같이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당 형태로 식물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대사산물이에요. 1차 대사산물은 생존과 생장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2차 대사산물은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 왜냐하면 식물은 어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이제 동물들한테 뜯겨 먹거나 또는 곤충들한테 공격을 받지 않고 또한 내가 다른 동물들을 유인해서 나의 그런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관련된 방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전 세계에 2025만 종이라고도 하고요. 30만 종의 식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물들이 2차 대사산물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500여 종의 물질을 식물체로부터 분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리활성을 가진 유용한 물질로는 한 300여 가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300여 가지 안에는 에센셜 오일도 포함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음식이라던가 연료, 약, 뭐 피난처, 직물, 종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사산물을 보자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만 보면은요, 결국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의 미생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향을 분출해서 곤충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식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2차 대사산물, 2차 대사물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한테 이렇게 가지고 있는 2차 대사산물을 우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차 대사산물은요, 식물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존하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이거를 많이 모아둘 수가 없어요. 식물들도 굉장히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존하려면은 비용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 데나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곳에 이게 좀 포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센셜 오일은요, 2차 대사산물의 복잡한 혼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 에센셜 오일이 식물을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보호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면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또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에 식물 어느 부분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주는 데가 다르다고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꽃에서 추출하는 거는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거, 생식과 관련된 거라든가 입에서 추출했을 때는 호흡기, 이런 면역계 관련된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단일 에센셜 오일이 이제 식물에서 추출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다면 식물에서 2차 대사산물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에센셜 오일이 어디에 있다. 이것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에센셜 오일의 5가지 해부학적 분비 구조라는 건 뭐냐면 분비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영어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잘 우리가 안 쓰는 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분비라고 그러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분비라고 하는 거는 오일이 환경 위협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다른 유기체에 신호 보낼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일을 분비한다는 거는 오일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한 전체 식물군 중에서 이렇게 5가지로 좀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분비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 분비세포는요, 씨앗, 뿌리, 줄기, 나무 껍질, 잎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 조직 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보면은 분비세포와 비분비세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분비세포죠. 똑같이 이제 영어에서 해석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분비세포 안에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분비세포가 더 많겠죠. 우리가 잎을 봤을 때도 모든 것에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분비세포는 조금 두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방 내에서 약간의 구형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비세포에서 추출하는 오일들, 이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분비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 에센셜 오일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블랙페퍼, 카다멈, 카시아, 시나몬, 진저, 레몬글라스, 파촐리, 베티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추출하는 것들, 씨앗, 뿌리줄기, 나무 껍질, 잎, 요런 데서 추출하는 것들 중에서 에센셜 오일이 포진되어 있다. 이거는 분비세포에서 추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선모라고 해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 아까 이제 제가 동영상을 나중에 저희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표피 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꽃이나 잎 및 줄기를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에센셜 오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지금 구조를 보면은요. 털처럼 서 있죠. 이거를 자루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게 자루세포고요. 요 위에 안에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은 외부 표면을 가볍게 만지거나 솔질을 하면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한 이 선모에는요,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 줄기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선모로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에센셜 오일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허브 계열의 오일들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브로 된 허브 있잖아요. 키우시잖아요. 허브. 뭐 로즈마리도 키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허브들을 키우는데 그런 허브들을 이렇게 손으로 쓸어내잖아요. 우리가 만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향을 맡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요 위에 이제 선모에 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향이 나지 않지만 우리가 뭔가 자극을 줬을 때는 얘네들이 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질, 클라리세이지, 제라늄, 라벤더, 마조람, 멜리사, 오레가노, 페퍼민트, 로즈마리, 스피어민트, 타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 꿀풀과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허브들이. 그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비세포라는 곳에 존재했고요. 이 선모라는 곳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에센셜 오일이 포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표피세포라고 얘기하는 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피세포에는요. 에센셜 오일이 저장이 되지를 않고요. 그냥 에센셜 오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그런 역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을 분비하는 표피세포는 주로 꽃에 있어요. 그래서 꽃잎 바깥쪽을 보면은 이렇게 향들이 되어 있고요. 이 향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생산량이 낮게 돼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표피세포에서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 에센셜 오일은 자스민이나 로즈 같은 곳에 되어 있는 거죠. 자스민이나 로즈는 표피세포에 에센셜 오일이 주로 있고요. 저장되지는 않고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의 에센셜 오일은 생산량이 많이 낮겠죠. 그리고 비용도 이제 우리가 쓰려면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분비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강이라는 게 구멍 강자거든요. 그래서 분비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열매, 잎, 꽃봉오리 또는 나무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구형의 구조라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냉압착법에서 쓰는 껍질 있잖아요. 껍질의 바깥쪽 조직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구멍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 공간을 보시면은 이제 그 두꺼운 껍질 사이에 에센셜 오일이 있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오일은요, 표면에 상처를 내지를 않으면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귤 까먹으면은 뭔가 톡톡톡톡 터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비강에서 주로 되어 있는 분비강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에센셜 오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단 오렌지. 그죠? 레몬, 라임 냉합착법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의외로 클로브라던가 유칼립투스, 프랑킨센스, 미르 이런 곳에도 구조가 분비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유칼립투스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좀 전에 봤던 선모처럼 돼 있을 수 있는데 멜라루카라던가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도 저렇게 관처럼 되어 있다. 분비강, 구멍처럼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에 어디에 이제 되어 있는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향을 맡을 때 어디를 건드려야지 향이 나오는지 또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분비관이라는 게 있어요. 관. 좀 전에는 구멍이었잖아요. 이거는 관이니까 아무래도 통로, 뭔가 덕트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 그 공기도 덕트로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관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장 공간이 따로 있죠. 분비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분비관은 뿌리에서 줄기, 잎, 꽃까지 이어지는 통로의 회로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분비 구멍을 연결해서 생성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분비강하고 마찬가지로 이 분비관에 저장된 에센셜 오일은 이제 세포가 감싸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세포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분비관에 저장된 일반적인 에센셜 오일은요, 나무 계열의 오일들, 그 다음에 미나리과 하고 국화과, 요로 쪽에 있는 오일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더우드, 그다음에 실란트로, 코리앤더, 사이퍼러스, 딜, 펜넬, 헬리크리썸, 주니퍼베리, 로만 캐모마일 이런 것들은 분비관, 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저장 구조들을 알면은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오일들이 요 5가지, 크게 5가지에서 이제 위치에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센셜 오일에는요,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화학적인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로마 화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게 되잖아요. 아로마 화학 얘기를 할 때 뭐 모노테르펜이라든가 세스키테르펜 이런 것들도 다 이 에센셜 오일, 지금 보시면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까 분비세포에서 나오는 것들 종류가 뭐라고 그랬는지. 잠깐만요. 이거요. 블랙페퍼? 네, 블랙페퍼, 카다멈, 카시아, 시나몬, 진저. 네. 여기서는 분비세포랑 비분비세포의 조직 구성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분비세포 안에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두꺼워요. 비분비세포보다는 두껍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해 안 가시는 거는 없죠. 1차 대사산물과 2차 대사산물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에센셜 오일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기초 지식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2차 대사산물에 포함되는 거죠. 그쵸? 2차 대사산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네, 여기 두 번째 거 보시면 다른 식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화학적인 걸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도 이런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실까요? 다른 거 질문? 요. 질문은 없고 내용이 좋아요.